자, 페이지가 그럼 어딘가요? 144인가요? 자, 행열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행열. 여기서 행은 요 가로줄을 행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행이라고 해요. 열은 세로줄을 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행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행열이 매트릭스입니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알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첫 장면에 막 줄이 이렇게 쭉 비처럼 내려오면서 숫자가 다 바뀌어요. 알죠? 모르네. 그런 걸 행렬이라고 그래야 하죠. 네. 그 매트릭스 영화 장면에 보면은 처음에 막 줄이 막 내려오면서 숫자가 막 바뀌어. 2편이가 4편부터는 일본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일본어로 막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를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빔살무늬처럼 계속 이런 모양이 되는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행이 있잖아. 그러면 위에 위에서부터 요거를 일행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줄을 이행이라고 말해요. 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요. 요 첫 번째 있는 걸 일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걸 이열이라고 하고. 아니 뭐죠? 일열 직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맨 앞줄에서 봤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행열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일행, 이행, 일열, 이열 이렇게 되는 걸 행열이라고 해. 그래서 어떤 괄호 안에 여기다가 수나 문자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수를 집어넣거나 문자를 집어넣어요. 수나 문자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가로가 이렇게 두 줄이 있고 세로가 이렇게 세 줄이 있어요. 만나는 교차점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6개의 수나 문자를 집어넣게 된 걸 행렬이라고 해요. 만약에 집어넣기를 1, 2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베타, 뭐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가로 1, 2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5 이렇게 넣어서 가로가 두 줄, 이행이죠. 세로가 세 줄이잖아. 3열이죠. 여기가 1행, 2행, 1열, 2열, 3열이지. 그러면 2행 3열 아니냐? 요게 2행 3열이 되는 건데 그리고 원소는 6개예요. 2하고 3을 곱하니까 2, 3은 6. 요거를 기호로 2 곱하기 3의 행렬이라는 말을 써요. 2행 3열을 약속을 한단 말이야. 2 곱하기 3의 행렬이라고. 그럼 2 곱하기 3의 행렬이라고 하는 건 6개가 들어있는데 가로가 2개, 세로가 3개 만나서 6개 이렇게 써져요.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요 소가로로 써야 됩니다. 행렬을 그렇게 약속을 했어. 또 컴마를 안 치고 알았죠? 컴마를 찍는 건 딴 데서 써버렸어. 그래서 야 컴마 쓰지 말고 간격으로 그냥 띄었어. 라고 띄어쓰기가 된 거야. 요거를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하고 어떤 행렬에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문자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쓰고 안에 들어있는 거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 6개를 다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를 6개 갖고 있는 거야. 6개를 이렇게 배치한 거야. 그럼 요거는 몇 행 몇 열의 원소인가요? 일행과 일열이 만나서 일행 1열의 원소. 얘는 일행 2열의 원소. 얘는 일행 3열. 요건 2행이죠?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의 원소라고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 A가 있는데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행 1열의 원소를 일행 1열 이렇게 써요.
일행 2열의 원소는 일행 2열, 일행 3열의 원소, 2행 1열의 원소, 2행 2열의 원소, 2행 3열의 원소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서 만약 야 1행 1열의 원소는 얼마냐라고 하면 요것만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만약에 야 2행 3열의 원소가 있다 치자. 여기죠? 5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원소를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전체 소괄호에 넣고 A를 써요. 대문자를 써서 행렬을 나타내고 안에 있는 원소들은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는데 요 뒤에 나온 요것들은 다 뭐냐면 수학에서는 이걸 첨자라고 그래. 첨삭해준다는 거 알아요. 아, 제사 지내는 집 있냐? 제사? 그 제사 지내면 잔에다가 좀 첨삭해주지? 첨자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첨자라고 불러.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요 뒤에 2행 1열의 원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야. 요거를 수학에서는 그냥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써주고 요게 2행 3열의 원소잖아요. 그래서 요 A라는 것은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행렬이라는 표현은 다 됐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 행렬이라고. 그러면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많잖아 이렇게. 그럼 숫자들이 다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숫자들이 많은데 행렬은 우리가 배우는 건 요 정도, 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에서 배워. 근데 실제로는 행렬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지 많은 원소들을 가지고 다룰 때 써요. 무지 많은 원소들을 가지고 나중에 외국에 여러분이 자주 놀러 다니면 공항에 가봤어요? 공항에 가면 비행기 표 요 안내판이 있잖아. 어? 가면 이게 막대기 같은 게 비행기가 뭐 어디서 뭐 파리 거 뭐 미국 거 뭐 다라다라다라 바뀌죠. 그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싹 바꿀 수 있는 연산이 가능한 게 행렬이야. 이걸로 하는 거야. 그 안에 행렬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알았죠? 이거 비행기 타면 여기 비행기 이게 막 수십 개의 비행기가 다 바뀌잖아요. 그 연산을 행렬이에요. 알겠죠?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행렬을 원래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행렬은 어떤 연산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건데 엄청 이런 연산자가 많은 거에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씁니다. 알겠죠? 많은 거에 연산을 할 때. 그래서 공항에 많이 써요. 공항에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비행기가 미국에서 그냥 바로 우리나라에 오는 거라면 이거 굳이 그냥 컴퓨터로 탁 치면 나오잖아. 근데 비행기들은 안 그래요. 그죠? 비행기들이 다닐 때는 경유해서 갑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어디 갈 때는 여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경로를 다 추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턱딱지에 넣어서 계산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자기는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된다. 쓰이긴 쓰이는데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할 때 씁니다. 양자 컴퓨터 들었어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야, 어떤 게 양자 컴퓨터냐? 어떤 게 양자 컴퓨터야? 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연산을 컴퓨터로 해서 막 계산하잖아. 양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냐? 뭐야 이렇게? 고양이 짜 만드는데 안 먹는데? 그 양자 컴퓨터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방에 딱 따져. 우리처럼 다 하나씩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하는 거야. 계산을 빠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를 한 번에 보는 걸 얘기해요. 아직은 실용화가 안 됐지만 20, 30년 지나면 실용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식들은 양자 노트북을 갖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높습니다. 지금 뭐 한 달에 뭐 몇 억 하니까 못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그 행렬에 그런 연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주 복잡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1-1번 봐요. 1-1번에 보면 행렬이 써 있어. 1, -4, 여기가 2, 6,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냐? 가로가 두 줄이죠? 2행. 세 열이죠? 2행 3열짜리 행렬이라서 이거를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말합니다. 알았죠? 행렬을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 곱하기 3행렬이지만 외국에 가면 2 곱하기 3 매트릭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거기에 1,3의 성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1행 3열을 찾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1행 3열이니까 요건 2죠. 그죠? 그러면 얘를 A 13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지? 1행 3열의 성분 이 말이가 A의 13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2 곱하기 2의 성분을 구하래요. 2 곱하기 2의 성분은 2행 2열이에요. 그러면 2행하고 2열이니까 요거죠?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성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갑시다. 행렬 2, 4, 3, 1, 마이너스 0이라는 것에 1열의 성분을 말하라. 1열이면 요 두 개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1, 6이죠? 그러면 성분을 말하라 그러면 2, 1이라고 쓰면 돼. 2, 1. 알았죠? 2하고 1. 다음에 1,2의 1행 2열이구나. 1행 2열 얼마예요? 4죠. 다음에 2,3. 2행 3열이죠, 그죠? 2행 3열이면 거기서 얼마야? 2행 3열. 2행하고 3열이니까 0이죠. 네, 그렇게 행렬을 찾아주면 된다. 요 기호, 이런 기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진짜 한참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 수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가 다 배운 다음에 찾아 나와. 다 배운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행렬이라는 거. 단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확실해요. 알겠죠?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계산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낸 계산기야 이게. 엄청난 계산을 할 때 쓰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안 나오고 거의 끝날 때 조금 나와. 자, 다음은 2-1번 가요. 1-1번. 거기 행렬 A에 IJ의 성분 AIJ가 있어요. 이거 뭔 말이냐? I행 J열이니까 행과 열을 가진 원소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2I 더하기 J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주는 거야. 약속해서 주는 거야. 그럼 나는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가 1, 2죠? I가 행이야. 그러니 요게 1행, 2행, 2행까지 있고 봐봐! J가 1, 2야. 열이야. 1행, 1열, 2열까지 있어. 그러면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죠? 그 원소가 몇 개예요? I가 행이야. 두 개잖아. 그러니까 1행, 2행 있고 1열, 2열 있어. 그 원소가 몇 개야? 4개죠? 그 4개를 다 찾아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1행 1열의 원소니까 1행 1열, 1행 2열. 여기는 2행 1열. 여기는 2행 2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행 1열. 여기다 넣어서 보여야 돼. 여기다 1, 1. 그럼 여기다 1, 1 집어넣어. 1, 1. 3이네. 얘 3이야. 여기다가 1, 2 집어넣어. 저기다 1, 2 집어넣어. 얼마야? 1하고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저기다 1하고 2 집어넣어.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어. 4죠. 4? 4. 2, 1.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1 넣어. 얼마야? 5죠. 2, 2. 그럼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어. 6이다 1. 이렇게 생긴 행렬을 이렇게 안 주고 이런 표현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으로.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서 처리해 주시면 돼. 알겠어요? 이런 걸 얘기한다.
호마 잠 깨고 2-2번 하세요. 2-2번. 하와. 네? 아, 미안해. 하은이가 아니었지. 하은이 되니까 뭐야? 아이였네. 사람을 못 외워. 잠 깼어? 깼어 안 깼어? 안 깼으면 저 뒤에 나가서 서서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해? 했냐? 선생님 어. 더워요. 아이씨, 가지고 갔다 와야 되나? 꽂으면 돼? 네. 얼마나 해요? 원소를 불러봐라. 어떻게 나오죠?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또 2.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맞죠? 다 했어? 좋네. 자,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걸 행렬이라고 한다야. 자, 다음에는 두 행렬이 같을 때가 있어요. 두 행렬이 같을 때. 그 행렬이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이 같다 이렇게 생긴 게 같을 때거든. 행렬이라는 게. 근데 행렬은 저희 보자기에 싸져 있는 게 행렬이야. 두 행렬이 같으려면은 이쪽에는 1, 2, 3, 4가 있고 이쪽에는 만약에 A, B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행렬이 같을 때는 요 두 개의 사이즈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두 행렬이 같다는 말이 나오면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의 사이즈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1, 2, 3, 4잖아. 그럼 B라는 행렬이 이렇게 같이 2 곱하기 2 행렬이 돼. 왼쪽이 2 곱하기 2 행렬이면 오른쪽도 같은 모양을 가진 행렬이어야지 두 행렬이 같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렬의 모양이 다르면 같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돼. 행렬은 이렇게 안에 원소를 넣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돼 있어야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두 행렬이 이렇게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같은 경우도 같은 위치끼리 같아야 돼. 사이즈가 같아야 되고 같은 위치끼리 같아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서 일행 1열하고 오른쪽에서 일행 1열이 같아야 돼. A는 1이어야 돼. 당연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일행 2열하고 여기서 일행 2열인 얘도 같아야 돼.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C는 3이라고 해야지 C가 4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얘랑 같아야 돼. 그래서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러면 두 행렬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같은 위치끼리 같아야 돼.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2 더하기 3i가 a 더하기 bi인데 같더라. 그러면 i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있는 건 있는 것끼리 같도록 약속을 했잖아요. 행렬도 마찬가지야. 행렬은 일단 사이즈가 같은 것끼리만 비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같은 위치끼리만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행렬이 같다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들으니까 저렇게 해놨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3-1번을 풀어보면 행렬이 x3 4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행렬이 1z4이야. 이 두 행렬이 같으래. 그럼 같으려면 같은 위치끼리 같아야 되는 거야. 약속을 이렇게 해버렸어. 약속을 할 때는 또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왜 이런 약속을 했는지가 바로 뒤에 나와. 얘랑 같아야 돼. x는 1이야. z는 3이고. 이거 다 같죠? y는 2고. 알겠죠? 그래서 같은 위치끼리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두 번째 봐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y라는 행렬하고 다음에는 y 빼기 2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6하고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같대. 여기는 4야.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y 더하기 z야.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같대. 그럼 같은 위치끼리 같으면 되겠죠?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x 더하기 y는 3이죠. 얘랑 같아야 돼.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y는 1이에요. 얘랑 같아야 돼. y 더하기 z는 6이니까 y가 1이니까 z는 5고 y가 1이니까 x는 2.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되겠죠? 그 밑에 거 4-1번 주어진 행렬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 3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랑 요 행렬이 같으래. 6, 2, 3, 2 마이너스 3y 이 두 개 행렬이 같아. 이렇게. 아니 그럼 같은 위치끼리 같으면 되잖아요. 얘랑 같아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 돼야 되고 여기 자동 같고 여기도 자동 같으니까 얘하고 얘 같아야죠. 3x 빼기 4는 2 마이너스 3y가 돼야 된다는 뜻이네. 이렇게 생겼을 때 x 곱하기 y를 구하라. 자, 이걸 이제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연립방정식 푸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 연립방정식을 할 때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 1차를 2차에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넣으면은 요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네. 이거를 여기다 넣죠. x제곱에 계산은 뭐 그전에 했던 연립방정식이니까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2는 제곱. 그러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에이, 문제에서 x 곱하기 y를 구하랬네요.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서 x 구하고 y 구해도 돼. 근데 이제 곱하기 구할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은 x 더하기 y는 2죠. 그리고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변형 공식이 있어.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 넣는 거야. 따로따로 안 구하는 거야. 왜냐면 곱한 게 있으니 합이 있으니 곱이 나오죠. 합곱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의 제곱 4고 얘는 6이네요. 그죠? 더하기 2xy 넘어가면 마이너스이니까 2로 나눠줘서 xy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죠. 아니면 그냥 다 x는 구하고 y는 구하고 곱해도 값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걸 보고 그냥 변형해서 푼 거야. 그런 뜻입니다. 3-2하고 4-2번을 풀어주시면 되겠다. 행렬이라는 표현만 있지 그냥 단순 계산에 불과한 게 대부분이에요. 알았죠? 대부분이 단순 계산이야. 어려운 건 없어요. 시험 문제 행렬 나오면 4-1번 같은 문제 하나 잘하면 나와요. 난이도가 낮아요. 못 알아들은 건 없지? 이거야 잘 알아들었지? 지금 자습하면서 한 거야 이거? 봐봐. 오빠 내 자신이 불쌍하게 빡세는데. 넘어간 건 뭐냐? 우리가 기호를 만들잖아. 뭐 복소수든 됐든 뭐가 됐든 루트가 됐든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걸 배우고 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는지를 꼭 해요. 알았죠? 우리가 어떤 기호를 만들었어. i를 만들었어. 그걸 복소수라고 하자, 허수라고 하잖아. 루트를 만들었어 중3 때. 그러면 그걸 무리수라고 한단 말이야. 뭔가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게 되는지를 반드시 해. 알았어요? 수학이라는 건 정해졌어. 뭔가를 여러분이 만들잖아? 그러면 그 만들었다고 그걸 인정받지 못해. 그걸 만들어서 써먹으려면 그것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만들어놔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써. 알았죠? 수학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배우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시킨 다음에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럼 행렬을 만들었잖아. 그럼 그 행렬을 만들면 그 행렬에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하고 나눗셈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행렬에서는 다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이게 다 되게 다 돼. 근데 우리가 알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그냥 2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기호에 맞춘 연산을 만들어놔요. 알았죠? 우리가 흔히 했던 거를 적용해서.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되긴 되는데 이 나눗셈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닥친다고. 예를 들어서 이 기호로 나눈다는 게 그지? 이거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나눴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 걸 이걸 약속을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런 약속이 조금 애매모호할 때는 요거를 다시 약속해요. 이 행렬에서는 요거를 다시 다른 약속을 해. 그냥 나눗셈에 대한 걸 다시 약속을 해. 알았죠? 그렇게 해서 사칙연산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요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얘가 어려워. 그래서 얘를 뺐어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 배워요. 알았어요? 덧셈 뺄셈 곱셈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있는데 이건 전에 있었다가 빠졌어 아예.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곱셈까지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곱셈까지만 배웁니다. 그런 것 중에 덧셈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덧셈은 어떻게 하냐? 덧셈은 만약에 행렬이 여기가 1, 2, 3, 4가 있고 여기가 2, -1, 5, 3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같은 위치끼리 더해줘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하라고 하잖아. 보면 이씨 작게 따보사 같은 위치끼리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할 때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거를 사이즈가 같은 걸 만들어놔야 요거끼리 더하고 그 4개가 있어야 4개끼리 같은 위치끼리 더할 거 아니야? 같은 위치끼리 더해요. 같은 위치끼리 더해서 써주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1, 2, 3, 4의 두 행렬을 빼라고 하잖아? 빼라고 하면은 같은 위치끼리만 빼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같은 위치끼리. 그러니까 1 빼기 2,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3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4 빼기 3 이렇게 써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같아야 돼. 같은 것끼리 놔야 이거를 같은 위치끼리 더해주고 같은 위치끼리 빼려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덧셈 뺄셈은 이렇게 쉽게 돼요. 덧셈 했죠? 뺄셈도 쉬워. 곱셈만 어려운데 곱셈은 저하고 같이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 곱셈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걸 우리는 배우는 거야. 알았죠?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나중에. 그래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저랑 같이 하면 돼요. 덧셈 뺄셈은 쉽죠. 다음에 세 번째가 실수배라는 게 있어요. 실수배. 실수배는 이런 거야. 1, 2, 3, 4에 앞에 작은 숫자로 2를 곱했어. 이 말은 이 행렬 전체에다가 2를 곱했잖아. 그럼 얘가 모든 원소에 다 곱해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 4, 6, 8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다 똑같이 2가 들어있잖아. 그럼 저렇게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는 2, 4, 6이고 3이야. 그럼 이거를 끊으면 안 돼. 그죠? 다 똑같이 들어있는 숫자가 있으는데 없지.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다. 알았죠? 3개만 된다고 쓰는 게 아니고 다 적용될 때 모든 원소에 다 적용될 때만 쓰는 거야. 이렇게 숫자도 이렇게 다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렬 A가 있었어. 여기다 앞에 2가 있었으면 여기에다가 다 2배를 했다는 뜻이야. 여기다가 -3 있으면 -3배를 다 했다는 뜻이야. 요 행렬에다가 5배가 있으면 다 5배를 했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수의 의미를 얘기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곱셈까지 하면 끝나. 행렬이. 우리 여기까지 배우면 끝나. 근데 여기는 쉬워. 여기까지. 알았죠? 어떤 기호를 만들면 반드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놔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는데 나눗셈에 대해서 앞에 엄청 많이 배워서 우리는 어려워했지만 나머지 정리라고 있어. 나눗셈에 대해서 엄청 했어. 중학교 때부터 한 걸 다시 또 엄청 많이 시구를 했어. 우리는 어려워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연산에는 사칙 연산을 다 해보도록 돼 있어요. 알았죠? 행렬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얘는 안 해. 얘까지만 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 가는 거야. 5-1번에 대해서 봅니다. 다음 주어진 행렬이 있어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냐면 A 더하기 괄호에 B-C를 구하래. 덧셈 뺄셈인데 이게 행렬이야. 그러면 모양이 같아야 돼. A라는 행렬은 2, 2, 1, -1이야.
B라는 행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고 빼기 C라는 행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행렬에는 뭐 일단 사이즈가 다 같아야 돼. 다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 아이 그럼 덧셈 뺄셈이 돼. 그럼 여기부터 하자. 괄호가 있는 거부터. 그러니까 2 빼기 1 얼마예요? 3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2 1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 2 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되죠? 요거니까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5 그죠? 1 빼기 1이니까 0 빼기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줍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 알았어요? 실수만 안 하면 봐봐!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저런 기호를 만든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고 싶은데 막 만들 수가 없잖아.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 놨어야지만 됐다. 다음에 가자. 이 곰이 작게 떨어지니 계속 줘라.